네, 자 이제는 뭐 같은 동네 사는 동생이에요.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편호 씨 어서 아이.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편호 씨, 이거 또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그런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올림픽 예선을 겸하기 때문에 맞아요. 올림픽을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9회 연속 진출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이 그 기록이 깨질 수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대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저 속을 들여다볼수록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오늘 저 패널 씨하고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만 9회 연속 10회 나간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런던 때도 동메달도 뭐 일본을 누르고 그쵸. 따기도 했고 참 기분 좋은 기억만 있는 이 올림픽인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이 6월에 있는데 이 당장 코앞에 예선전에서 발등에 불 떨어졌단 말이죠. 그쵸. 그나마 이제 황선홍 감독이 그 태국전을 잘 마치고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수들도 그 황선홍 감독이 없는 가운데서도 우승도 하고 그렇죠. 잘했죠 또. 아주 잘했어요. 근데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이 안 좋은 소식들이 있는 게 주전급 선수들이 지금 못 온다. 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게 뭐 차출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 자체가 네. 차출 의무가 없는 대회죠. 그러니까 이제 피파에서 주관하는 A 매치가 아닌 이상 그게 아니니까. 이제 구단에서 이 선수를 굳이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특히나 올림픽 심지어 예선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예선이기 때문에 차출을 하고 싶어도 구단에서 아니 이 선수는 우리가 중요한 선수다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월급을 주는 게 구단이잖아요. 그렇지. 구단 맘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걸 또 존중을 해줘야죠. 맞아요. 각 구단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리그에 막바지기 때문에 그쵸, 네. 자기네들 순위도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선수들이 왜냐하면 막 지쳐 있기 때문에 한 선수가 소중하거든요. 그쵸. 그 중에서도 우리 뭐 배준호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은 아주 그 즉시 전력감으로 대단한 활약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그 배준호 선수가 스토크시티에서 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스토크시티가 챔피언십인데 챔피언십에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배준호 선수가 그 황선홍 감독이 이제 이 명단에 포함시켰던 이유가 스토크시티랑 이제 대화를 해봤더니 황선홍 감독이 되게 유럽을 많이 돌아다녔대요. 차출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네. 열심히 하셨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배준호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적을 한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어린 선수다 보니까 이제 로테이션 가끔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뭐 어떨 땐 윙백에서 뛴 적도 있어요. 그런 선수였는데 황선홍 감독하고 이야기할 땐 그러니까 스토크시티가 된다. 그때 진가를 몰랐구나. 그렇죠. 올림픽 예선 뭐 우리 엄청나게 중요한 선수도 아니고 이제 경험을 위해서 가도 된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주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번 달에 이달의 선수를 탔거든요. 스토크시티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강등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우리 핵심 선수를 보내주기는 좀 그렇다.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현준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양현준 선수도 조금씩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 완전히 좀 주전급 자원으로 좀 자리매김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현준도 셀틱에서 안 된다. 셀틱이 아예 안 된다.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맞아. 이제 브렌트포드의 김지수. 이제 아마 김지수 선수를 이제 다들 아니 브렌트포드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 정도는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김지수 선수가 이 브렌트포드에서 B 팀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렌트포드는 되게 재밌는 팀인 게 23세 이하 팀 있잖아요. 보통 각 팀마다 그 팀을 없앴어요. 없애고 B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거 뭐예요? 이 B 팀은 약간 1.5군 팀. 그러니까 그 약간 미국식인 거죠. 그러니까 A 팀이 있고 이 A 팀에서 좀 약간 실력이 거의 이제 근접한 유망주는 아니고 1군에 근접한 선수들로 B 팀을 꾸려서 B 팀을 이제 운영을 하다가 비상시가 되면 바로 끌어올려서 쓸 수 있는. B팀 선수 중에서 바로바로 끌어와서 쓰는. 그렇죠. 근데 이 B 팀 중에서도 등번호를 받는 선수랑 안 받는 선수랑 좀 나눠요. 복잡하다. 등번호를 받으면 이 선수는 정말 우리 팀에서 약간 부상자가 나온다. 바로 끌어와서 선발로 데뷔할 수 있는 그런 선수거든요. 근데 김지수 선수가 이번 시즌 시작하기 전에 등번호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시즌 내내 이 브렌트포드가 수비에 부상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 이제 김지수 선수가 무조건 벤치에 앉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래서 브랜트포드 경기를 보면 김지수 교체 예정. 그렇죠. 예를 들면은 그게 많아요. 근데 네. 또 이게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이 명단에 포함됐다는 건 네. 황선홍 감독이 갔을 때 브랜트포드가 긍정적이었다는 거거든요. 아니 괜찮다. 왜냐면 이번 시즌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브랜트포드가 정말 안타깝게도 시즌 아웃된 센터백이 생겼습니다. 어허. 벤미라는 선수가 예. 이 시즌 아웃이 됐어요. 어허. 그러니까 센터백 구멍이 하나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백업 선수로 채우니까 김지수가 무조건 벤치에는 앉아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다가 그런 부상 상황인 거죠. 당하면은 바로 김지수 선수가 그렇죠. 투입되게. 그러니까 이 김지수를 브랜트포드도 지금 시즌 막바지에 순위 싸움이 되게 중요한데 좀 차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지수도 거부가 지금 된 상태입니다. 아하. 브랜트포드도 좀 잘 나가다가 요즘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쵸. 안 네. 좋아요. 지금 강등권 그 바로바로 위에요. 하니까 김지수 특히 수비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수 선수를 줄 수 없다. 자 이렇게 되면은 큰일 났어 지금. 이렇게 되면은 K리거를 이제 꾸려서 나가야 될 텐데 네. 어떻게 봤을 때 이게 좀 타격이 좀 심할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노 씨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을 제외하고더라도 네. 사실은 기본적인 스쿼드가 그 올림픽 예선에 나가서 우리가 다른 팀들에 비해 전력이 떨어진다. 예. 이런 평가를 받는 팀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팀만 봐도 그 올림픽 예선에서는 충분히 본선에 나갈 만한 급의 스쿼드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서아시아 최근에 있었던 우승했던 그 대회 네. 경기를 보면 배준호의 영향력이 엄청났거든요. 그렇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유럽 선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예. 일단은 팀을 꾸리는데 네. 이제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또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미치겠다. 지금 사실 배준호 선수는 지난 그 경기에서도 저희가 네. 보면서 이거 차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타급 선수들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 다음에 배준호 시대가 온다.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다르잖아요. 뭔가 그렇죠. 볼을 잡았을 때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하나하나가 다 묵직하고. 달라요. 예. 근데 배준호 선수가 없다. 이러면 이제 분명히 우리가 뭐 스쿼드는 그래도 좋지만 배준호가 있을 때보다는 경기력이 하락한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게 왜냐면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거의 단두대 매치예요. 그렇죠. 한 경기를 탈락하게 되면 올림픽을 못 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진짜 팀의 중심이 되는 스타 플레이어급 선수들이 좀 풀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출의 의무가 있고 없고 차이가 이렇게 크고 이건 뭐 우리가 계속해서 겪어왔던 일 중에 하나고 이런 난관도 뭐 난관이라면 극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전체적인 한번 틀을 한번 얘기하자면 네. 우리가 탑시드를 못 받았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탑시드인 그 조에 배정이 돼서 일본,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가는데 이제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첫 경기 중국 다음에 일본이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 우려가 되는 거는 그거예요.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그 티켓이 3.5장. 네, 3.5장. 그렇게 되면 일단 4강 안에 들어야 그렇죠. 비벼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위 안에 들면은 무조건 티켓이 본선 나오는데 뭐 만약에 뭐 못 단다 그러면은 이제 저 4위 팀은 기니하고 네. 플레이오프를 하는데 일단 4강 안에 들려면은 8강에서의 경기도 중요하고 네. 예선에서의 경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선에서 펼쳐질 경기 중에 사실은 일본과의 경기가 1, 2위 매치인 것 같거든요. 1, 2위 싸움. 사실상 그렇죠. 예, 예. 근데 1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A조랑 붙습니까? 네, A조랑 붙습니다. A조 무조건. 2위랑 붙고 네. 2위를 하게 되면 A조 1위랑 붙는데 그렇죠. 아랍에미레이트, 중국 뭐 다 뭐 쉽진 않겠지만 일본까지 한번 브리핑을 좀 해주시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올림픽 예선이라는 요 이제 무대를 나가면 네. 보통은 우리를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가죠. 웬만한 팀들은. 그렇죠. 그 중국은 당연히 그럴 거고 네. 아랍에미레이트도 아마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그 중동 팀들도 예. 이제 약간 연령별 대표 팀들은 예. 우리를 상대했을 때 그렇게 약간 뭐 기술적으로 이제 좀 과감하게 나온다거나 이러기보다 다소 수비적인 전형을 만들고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아시아 그 대회 할 때도 사우디아라비아랑 붙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생각보다 되게 좀 수비적으로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상대할 때도 예. 밀집 수비를 좀 상대해야 되고 어허. 중국을 상대할 때도 밀집 수비를 상대해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걸리는 건 네. 황선홍 감독이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걸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의 약간 단점 중에 하나가 예. 상대가 그냥 약간 틀어막는다 공간을. 그럼 이 틀어막는 공간을 좀 풀어나가는 세부 전술이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듣죠. 황선홍 감독이 잘하는 건 뭐예요? 잘하는 약간 공간이 열렸을 때 앞쪽에 있는 뭐 빠른 선수들 포항 때부터 그랬거든요. 빠른 선수들을 활용해서 뛰어나가고 그 공간을 향해서 뛰어나갈 때 역습 축구를 빠르게 다이렉트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 아하. 요게 이제 황선홍 감독의 장점이죠. 그래서 정상빈 혹은 엄원상 요런 이제 빠른 선수들을 황선홍 감독이 좋아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중국은 그와 같은 전술이 안 통할 수 있는 그렇죠. 이 저 내려앉은 수비를 어떻게 풀어 헤치느냐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런 경기들을 보면서 생각드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인정하기 싫지만 일본이 잘하잖아요. 근데 일본과 우리 중에 하나가 1위가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중국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는 어떻게든 2위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무승부가 나오면 자기네들은 땡큐잖아요. 일본이나 우리한테 무지하게 잠글 거란 말이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리고 서로는 이기려고 하고 중국이나 아랍에미리트 그쵸. 그리고 다른 한 경기도 어떻게든 무승부 이렇게 해서 2위로 삐대고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걸 풀어헤쳐야 되는데 일본은 제가 봤을 때 일본 축구를 뭐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 잘 풀어나가거든요. 왜냐하면 티키타카도 있고 그렇죠. 쇼패스가 전체적으로 그걸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게 될까인데 이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기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게 배준호 선수가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아시아 대회 때 배준호 선수가 눈에 띄었던 게 우리가 상대했던 팀들이 다 좀 밀집 수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황선홍 감독이 없었지만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팀이었잖아요. 네. 약간 답답했습니다. 약간 측면으로 보낸 다음에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크로스, 이제 롱볼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배준호 선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배준호 선수가 그 밀집 수비 사이에서 볼을 지켜낸 다음에 창의적인 패스, 풀어주는 거. 약간 개인 능력이 좀 의존하긴 했지만 배준호가 다르구나, 풀어주는구나 이 딱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랍에미레이트나 중국 이런 팀들을 상대할 때 배준호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수밖에 없죠. 야 이렇게 되면 배준호 선수의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분명히 이제 있어야 되고 눈에 띄는 선수가 또 누가 있었어요? 배준호 선수의 역할을 좀 해줄 만한 그러니까 선수랄까? 배준호 선수가 없을 때 네. 이제 우리 팀의 약간의 뭐 플레이메이커라던가 네. 좁은 공간에서의 이제 가능성 이런 걸 기대할 수 있는 선수가 이제 광주에서 네. 이제 너무 잘 뛰고 있는 이정효 감독이 어쨌든 뭐 에이스 중에 한 명이죠. 네. 엄지성 선수가 엄지성 선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강성진 선수. 강성진 선수는 이제 그 요르단 연령별 대표팀하고 했을 때 네. 지난 시즌에 네. 엄청난 그 드리블 골을 넣으면서 푸스카스 후보에 올라갔던 맞아요. 강성진 선수가 드리블을 정말 잘해요. 강성진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 사이에서 볼을 소유하고 상대 수비에 좀 균열을 무너뜨리는 요 역할을 하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강성진과 엄지성을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 김민우 선수. 김민우. 요 김민우 선수가 이제 지난 그 서아시아 대회 때는 네. 배준호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 있으니까 김민우 선수는 약간 그 뒤쪽에서 이제 볼을 받아서 배준호한테 연결해주는 이런 선수였어요. 근데 이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도 되고 공격형 미드필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준호 선수가 없으면 김민우의 좀 공격성을 살려서 앞쪽에 배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좋아 보입니다. 김민우 선수가 잘해서. 네.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또 든든하죠. 네, 든든해요. 보니까 뭐 엄지성, 김민우, 강성진 선수 이외에도 우리 선수들이 아주 좋은 활약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쵸? 최근 K리그 1등인 포항에서 예, 홍윤상 선수. 홍윤상 선수. 예. 홍윤상 선수도 주전이거든요. 포항.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다 좋은 선수들만 모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 선수들에게도 본인을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쵸, 네. 파이팅 넘치게 하면은 뭐 지금 뭐 우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UAE와 중국까지는 뭐 그렇고 이제 일본전이 사실은 자, 일본전이 이게 이제 큰데. 이 경기가 약간 자존심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 황선홍 감독의 자존심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우리가 탑 시드가 아니라 시드가 두 번째였잖아요. 네, 2번 시드죠. 왜 두 번째였냐? 요 이제 그 올림픽 예선의 시드가 지난번 23세 이하 아시안컵의 성적으로 결정이 돼요. 성적. 근데 우리가 지난번 23세 이하 아시안컵 때
8강전에서 네. 일본한테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붙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제 이 팀이 어땠냐? 그때 8강 때 우리가 이강인도 나왔고요. 홍현석도 있었어요. 예. 그때는 이제 우리가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니까. 맞아요. 근데 일본은 어떻게 준비했냐면 우리가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중요하니까 얘네는 사실 아시안 게임을 준비를 안 하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대회에 23세가 아니라 21세 팀이 맞아, 나온 거예요. 21세 나왔어. 그래서 2년을 기억나. 맞아. 이제 발전시켜서 이번 대회까지 온 거죠. 근데 어린애들한테 졌어, 우리가. 그렇죠. 맞아. 그리고 우리 2살이 어린데 네. 심지어 이강인 홍윤석이 있는데 네. 3대 0으로 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되게 굴욕적이었고 황선홍 감독도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거 내 실수다. 예. 그때 좀 안 좋았거든요. 홍현석을 막 수미로 쓰고 이랬어요.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선수를 잘못 배치했다. 인정을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황선홍 감독의 흑역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쵸? 이게. 그 팀을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야, 근데 진짜 말 듣다 보니까 놀라운 게 일본은 그렇다면 이거 준비를 하고 있었네. 그 그쵸? 선수들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일본은 아시안 게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2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2살 더 먹으면 23세가 된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 나간다. 와. 이렇게 준비를 좀 하죠,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이 철저히 준비된 팀인데 그 팀과 작년에는 3대 0 졌는데 지금 올해 이제 붙는단 말이죠. 근데 오히려 근데 이게 저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8강에서 일본 만나면 지난번처럼 8강에서 만나면 큰일 나. 우리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상상도 하기 싫어. 조별리그에서 그냥 만나고 토너먼트는 안 만나기를. 올림픽 그냥 박살나고 못 가는 거거든요. 그쵸. 지금 이번 올림픽 지금 방송사마다 난리 났어요. 왜냐면 구기 종목 다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가 사실 유일한 희망이잖아요. 구기 종목에서는. 예,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온 방송사도 그렇고 우리 저 올림픽 이번에 볼 거 사실 축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초미의 관심인데 올라가기만 하면 근데 인기는 보장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올라가면 이거 만약에 못 올라가면은 안정환, 김성주도 중계 못해. 그쪽도 지금 그쵸. 양복 다 입고 전부 다 지금 데려놓고 있는데 이거 지금 큰일 나는 경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그나마 1, 2위 싸움이기 때문에 다행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일본이 강하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사실은 J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도 많이 좀 속해 있고요. 그 호소다 마야라고 아시안컵에 나왔던 선수가 있어요. 그런 선수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지난번에 21세 이하 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23세 이하 팀을 사실은 약간 박살이 났습니다. 우리가 농락을 했어요. 농락을 맞아요. 당했어요. 그 얘기 저도 봤어요. 우리가 막 휘둘려 다니고 일본이 막 패스 한 4-5번 주고받는데 우리가 못 뺐고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돼 있다. 일본이 즐기면서 했어 나중에 경기를 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마지막에는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선수들이 아니 우리가 그 선수 개개인의 면면은 더 뛰어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이게 어쨌든 전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밀렸던 경기였잖아요. 정말 약 올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가 이제 또 황선홍 감독의 자존심이죠, 사실. 그래요. 이게 며칠 날 합니까? 22일 네. 오후 10시. 시간대도 참 기가 막히게 좋은데 일본이랑 제가 봤을 때 한 번 더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서 한 번 붙고 4강 올라가서 한 번 더 결승이건 붙고, 어디건 한 번 더 붙고. 붙어야 돼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베스트의 시나리오인데 일본과의 경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티켓이 우리는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올림픽이 사실 사상 최대 지금 난관이다 하는 이유는 3.5장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근데 티켓 수가 요거 줄어든 거예요? 아니면 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졌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팀이 그 생각보다 좀 무진해서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동안도 3.5장 뭐 그렇죠. 되겠죠. 우리가 사실은 늘상 그 3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지난 대회에서 8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8강에서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그렇지. 근래에는 8강에서 23세 이하 아시안컵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근데 8강에서 처참하게 떨어졌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 이번에 진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23세는 그동안 믿고 보는 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C조, D조는 뭐 나중에 차치하고 A조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하고 이제 8강에서 붙는데 자 이 8강 대결이야말로 단두대 매치예요. 예? 떨어지면은 못 가고 올라가게 되면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죠. 3.5장 안에 들 확률이 높아지는데 카타르, 호주, 요르단, 인도네시아입니다. 네. 야 여기 또 인도네시아 들어가 있네. 웃긴다. 신태용 감독의 또. 근데 놀라운 건
제가 신태용 감독 지난번에 만나서 이런 얘기했는데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본인 이제 아무래도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사실 그 아시안컵 그냥 성인 대표 팀도 상당수의 선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예. 어린 선수를 좀 많이 뽑는 경향도 있고 신태용 감독이. 준비를 그래서 굉장히 많이 했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 넘쳐하고 있더라고요. 예. 호주, 요르단도 만만치 않고 카타르 특히 개최국이고. 예, 개최국이고 이렇게 되는데 네 팀 한번 봐주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인도네시아만 본다면 이제 아무래도 인도네시아라는 그 팀 자체가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태국 다음으로 좀 잘하는 축에 속하는 팀이잖아요. 네, 맞아요. 인도네시아가 최근에 흐름도 사실은 좋고요. 근데 지난 아시안컵은 그 인도네시아 신태용 감독이 약간 그 기화 선수를 많이 써요. 그래서 기화 선수를 통하여 전력을 막 강화시키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선수인데 분명 유럽 선수가 그렇죠. 뛰고 아니 있고. 누가 봐도 이게 외형이 유럽인데 인도네시아 개 스웨덴 선수 막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선수들이 많아서 그래서 더 잘했던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인도네시아가 요 이제 23세 이하 팀은 그런 선수는 없어요. 다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신태용 감독이 기본적으로 구축해 놓은 오랫동안 발을 그쵸. 맞춰왔거든요. 빠르게 올라가는 이제 기동력 높은 역습 축구. 이런 축구가 어쨌든 갖춰져 있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을 쉽사리 그냥 뭐 편안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이것도 뭐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렇죠. 팀은. 그리고 이제 요르단 같은 경우는 요르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23세 이하 요 이제 레벨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나 요르단이나 요런 팀들을 이라크라던가 힘들어하는 그 경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요 이제 어린 그 연령별 대표팀은 피지컬. 맞아. 기술보다 피지컬로 밀어붙일 때 힘들어할 때가 좀 있어요. 요르단이 약간 좀 그렇죠. 우리가 뭐 아시안컵에서도 성인 대표팀이 요르단한테 좀 힘들어할 때 요르단 선수들이 다 크고 그렇죠, 맞아요. 힘도 좋고 하니까 우리가 약간 마지막에 체력적으로 좀 밀린 경향도 있잖아요. 질척질척해요. 이 그렇죠. 팀이랑 하면. 그러다 맞아. 보니까 뭐 요르단하고 만나도 사실은 그렇게 쉽진 않다. 예. 그리고 이제 호주랑 카타르. 힘들어, 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힘들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요르단 요 정도 팀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가 스쿼드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매우 더 뛰어나다. 사실 8강에서 요르단, 인도네시아 붙는다 그러면 그나마 야 그렇죠. 이게 마음이 좀 좋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사실. 예, 우리 이제 선수들이 팀들은. K리그에서도 지금 잘 뛰는 선수들이라서 그렇죠. 요르단이나 인도네시아를 8강에서 만난다.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웬만해서는 올라가야 된다. 괜찮다. 만약에 여기서 떨어지면 황선홍 감독이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된다. 예, 자, 문제는 이제 카타르 아니면 호주인데 카타르, 호주 어떻게 봅니까? 호주 특히. 일단 호주가 그 K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우리 광주에서 뛰는 포포비치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포포비치가 23세 이하 여기 가 있어요 지금? 올림픽 예선에 차출이 됐어요. 근데 광주가 광주에서 왜 보냈어? 보내지 보내줬어요. 말지. 아이 보내지 말아야지. 포포비치가 이정현 감독. 정말. 올림픽 예선에서 우리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 야. 호주가 이번 대회를 좀 집중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포포비치를 이렇게 차출하고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 호주가 이번 대회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전력을 좀 잘 꾸리고 예선을 잘 치러보자 이런 거죠. 호주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팀이 이게 사실 호주와의 경기 이렇게 하면은 물론 우리가 퍼센트로 따지면 이길 확률이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우리가 뭐 한 7대3, 8대2까지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설핏 잘못하게 되면 진짜 이게 엮이거나 이러면은 승부차기까지 가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될 수 예. 있는 팀이니까. 이게 호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주도 호주는 사실 이거 그렇죠. 유럽 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덩치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는 유형이죠, 사실. 그렇죠. 호주라는 팀. 그리고 이게 뭐가 있냐면 호주는 우리가 23세 이하 그 대표팀이 서아시아 대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어땠습니까? 결승전에서 만났죠. 그 승부차기 끝에 이긴 승부차기 거 아니에요? 끝에 이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다니까. 그때 경기가 어땠냐? 우리가 판정승이 있다면 판정패였어요. 마이 갓. 우리가 그 호주가 빈 골대에 못 넣고 막 이런 게 한 왜? 2번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이걸 서스펜스 스릴러로 만들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진짜 우리가 판정패였어요?
저는 그 경기를 못 봤어요. 그 근데 경기가 봤으니까. 호주가 더 잘했어요, 사실. 빈 골대야 못 넣었던 게 한 2개 있었고. 진짜? 호주가. 근데 이게 어떤 성향이었냐면 우리랑 비슷하게 해요, 호주가. 그러니까 호주는 이제 본인들이 피지컬이 좋으니까 예. 우리처럼 뻥 때립니다. 앞에서 키 큰 선수들이 막 부딪혀요. 떨어지잖아요. 그럼 또 뒤에서 체력 좋은 선수들이 막 뛰어가서 그 세컨볼 가져와요. 황선홍 감독이 그런 축구를 하거든요. 아하. 근데 호주도 그런 축구를 하고 우리도 그런 축구를 하는데 서로 뻥뻥 때리는데 피지컬이 호주가 더 좋은 거예요. 아, 그쪽이 이삭 죽기가 더 좋지. 그래서 우리가 세컨볼에 그렇죠, 계속 어깨 졌어요. 싸움으로. 야. 그래서 호주를 만나면 저는 8강전에서 아주 어려운 팀이 호주다. 예, 카타르보다도 좀 힘든 팀. 그 정도예요. 네. 하긴 이번에 왜냐면은 그 서아시아 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으니까 바로 그 팀이 그죠? 팀이거든요. 그 팀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 팀이랑 거의 판정패를 했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의 주전 선수들이 그때에 비해서 빠졌고. 근데 결승전에 배준호 선수가 없었거든요. 배준호 선수 없었어요. 배준호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 세컨볼이 많이 밀리는구나.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배준호 선수가 차출이 안 된다. 그러면 서아시아 대회 때에 호주를 만났던 그 경기력을 생각해 보면 쉽지 않죠. 아니 그때 뭐 리허설 했다 생각하고 어쨌든 이겼잖아요. 어쨌든 이겼죠. 왜 그래도. 이래 이 사람이 정말. 좀 괜찮은 줄 알았더니 왔다 갔다. 우리가 근데 승부차기 가잖아요. 네. 그럼 호주는 승부차기 되게 못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짜 호주가 못해? 그 우리랑 그 결승전에서 만났잖아요. 네. 서아시아 대회에서. 네. 그 전에 네. 그 4강전에서 승부차기를 또 했어요. 근데 5번 중에 3번 놓쳤나? 근데 상대 팀도 그만큼 놓쳐서 호주가 올라왔어요. 상대 얼마나 엉망이었는데. 그래서 호주가 우리랑 할 때도 거의 우리가 6경기에서 그 승부차기 선방률이 거의 한 80% 됐거든요. 그러니까 호주가 승부차기를 못 하더라고요. 호주 팀 특징이니까 골문 앞까지는 쫙 밀고 오는데 그 앞에서 약하네. 결정력 뭐 이런 게 좀 약한 결정력이 팀이긴 약해요. 해요. 보니까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전 카타르를 어렵게 생각했었는데 카타르는 어때요? 카타르는 이제 이 카타르라는 그 카타르 축구가 네. 기본적으로 이 카타르 월드컵 예. 월드컵을 기점으로 사실은 오래전부터 좀 팀을 많이 좀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월드컵 준비할 때 가장 포인트가 뭐였냐면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는 게 한 10년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연령별 대표팀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서 기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어린 선수들을 기화를 시켜서 키운 다음에 월드컵에 내보내자. 이러면서 연령별 대표팀이 그때부터 매우 탄탄한 팀으로 좀 변했어요, 카타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23세 이하 이번 대표팀도 그 월드컵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연령별 대표팀을 이제 구성할 때 그렇게 만들어졌던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카타르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잘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팀이 카타르 23세 이하 팀이거든요. 아마 이 팀도 제 생각에는 꽤나 전력이 높을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이 조를 보면 산나무 산이다. C조랑 D조가 비교적 A랑 B에 비해 약해요. CD에 여기 다가 있는데 애들 태국,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타지키스탄 뭐 이렇게 만나면 물론 이런 팀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할만한데. 요르단, 호주, 카타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만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그래서 그래서 C조, D조에 좀 약팀들이 몰려 있고 아하. A, B조에 이제 강팀들이 좀 몰려 있는데 8강전도 A, B조끼리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8강전까지가 저는 네. 더 힘들 수도 있다. 아하. 오히려 4강 올라가서는 이제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오히려 이제 4강 올라가면 그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예. 그 전까지는 이게 약간 후달리는 경기들이 많다라는 거고요. 특히 8강은 굉장히 후달리는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보면은 뭐 우즈벡 같은 경우도 저 얘기 듣고 깜짝 놀란 게 진짜 준비를 많이 해서 얘네들은 자기네 팀끼리 그 리그 국내 리그도 뛰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 우즈베키스탄이 예. 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들었다고요. 네, 팀을 대표팀을 여기다 놓고 그러니까 23세 이하 팀을 만들어서 리그를 돌려요. 그렇게 준비하고 나온 팀이. 그러니까 이게 아니 미쳤어. 그럼 당연히 잘하는 거잖아요. 그쵸. 조직력이 좋잖아요. 조직력이 좋아지죠.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뭐 개개인의 실력은 떨어질 수 있어도 이 국가대표팀은 기본적으로 조직력으로 하는 게 더 크거든요. 내가 크리스만 때문에 그거 느꼈다니까. 축구는 개개인이 아니야, 조직이에요. 그쵸. 팀이야, 팀. 하기 때문에 이런 팀들 무섭거든요. 예,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팀들 다. 어찌됐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 어떤
대회보다 관심도가 높고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 파리올림픽 진출을 우리 선수들이 뭐 진짜 여유롭게 아주 슬기롭게 잘 헤쳐서 꼭 입성하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